잦은 두통, 눈이 침침한 분들, 짠, 눌러주고 풀어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눌러야 되나요? 예, 저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죠? 어깨를 움츠리고 맞아요. 또 이를 악물고 맞아요. 또 심한 경우에는 주무실 때 미간을 찡그리면서 맞아. 주무시는 분이 있죠. 경직되는데. 예, 경직되죠. 바로 이렇게 경직되게 되면은 근육이 굳고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근육 사이를 지나는 혈관들, 특히 모세혈관도 압박할 수 있고 그런 근육에서 나오는 피로 물질들이 잘 이렇게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통이나 혹은 이런 눈의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런 해당하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거나 네. 혹은 특정한 부위를 눌러줬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세혈관 쉬게 두지를 않습니다. 상체 모세혈관 풀어주는 머리, 뒷목, 어깨 스트레칭법 또 노건우 트레이너님 모시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혜영 씨 바쁘시네요. 모세혈관 푸느라고. 모세혈관 어차피 건강이 잘 풀어야죠. 아, 네, 자리에 네, 이번에도 누워서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우산을 등 쪽에 있는 우리가 날개뼈가 있어요. 네. 그 날개뼈 중앙에다가 오. 대는 겁니다. 이렇게 등 쪽에. 네. 네. 대부분이 자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등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무릎을 구부리시고 네, 이렇게 바닥에 아, 놓으시고 바닥에 편안하게. 네. 그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렇죠.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등 쪽에 좀 더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안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네. 벌어질 벌어져. 때 그때 이제 옆으로 쭉 넓혀서 바닥에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면서 노력해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래로? 그러면 지금 뒤에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이 우산과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마사지의 효과를 주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똑같이 다시 붙이고. 팔꿈치를 쫙 붙였다가 위로 당겨요. 그렇죠. 위로 올려서. 쭉 팔꿈치를 붙여야 돼요. 네, 붙였어요. 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벌리고. 그대로 올려주고. 네, 넓히고 등 좋습니다. 날개가 네. 뭐 자극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자세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쪽에 모세혈관도 네,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거고요. 아, 쉽지가 상태 않네. 팔꿈치 딱 붙이시고 마지막이에요. 쭉 올려서 이번에 넓혀서 내리고. 아래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등 쪽이 좀 풀어졌으면 네. 이번에는 엎드려서 엎드려서. 약간 네, 수영처럼 이렇게 엎드리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세요. 삼각형.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서 이렇게 상체를 밀어냅니다. 네, 밀어내고 이 발끝 중요한데요. 발끝을 쫙 뻗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발차기 하듯이 수영할 때 위아래로 하듯이. 수영할 때처럼 발차기 하듯이 네. 무릎을 쭉 펴셔야 돼요. 핀 거예요. 네. 네. 그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지금 팔꿈치를 이렇게 쭉 뻗었기 때문에 등 쪽은 쭉 이완이 된 상태에서 어우, 예. 밑에서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여기까지 잘 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잘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침침할 때나 두통이 있을 때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배워봤는데 실제로 상체 모세혈관 순환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박 교수님? 아, 네, 뭐 눈이 침침하고 두통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네. 검사해 보면 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상이 없다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목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완이 잘 안 되면은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근막통통 증후군으로 설명이 되는데 눈 앞쪽까지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불편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안과 문제는 없어도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스트레칭을 하면은 네.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이 되고 하면서 혈류 공급이 좀 원활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섬유 밴드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증세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할 때 좀 직접적으로 그 근처를 좀 눌러서 풀어주는 지압법도 지압. 있던데요, 교수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막통증 증후군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지압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태양혈입니다. 태양혈. 예, 태양열은 눈썹 바깥쪽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져 있는 부위,
거기에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관자놀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자놀이로 알려져 있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좋은데 그냥 눌러주시는 거 좋지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면서 누르시게 되면은 이 관자놀이에 있는 측두근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두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시 꼭 이 부위는 아마 많은 현대인 분들이 몸이 긴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두통뿐만이 아니라 눈도 굉장히 많이 침침하다.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태양혈과 더불어서 찬죽혈을 지압하면 좋습니다. 찬죽혈? 예, 찬죽혈은 눈썹 안쪽 끝에 해당하는 예. 안쪽 끝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찬죽혈을 엄지 손가락으로 위로 이렇게 꾹 눌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살포시 포개서 꾹 눌러주셔도 오. 눈 쪽에 혈액순환이 도와줘서 뭐 최근에 눈에 피로가 많으신 분들 혹은 눈이 잘 붓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영 씨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눈이 좀 잘 붓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두통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두통에 도움되는 지압점들 알려드렸으니까 생활 속에서 꾸준히 따라해 보시고요. 10시 47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좀 풀어볼게요. 티벗 열어주세요. 방금 손가락을 접었을 때 네 번째 손가락 바로 그 지점이 너무나 아프고 네 번째 손가락이 한 번 접으면 잘 안 펴져요. 손으로 잡아당겨야 펴집니다. 어머. 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무서워요. 라고. 요게 아까 잘 안 되시나 봐요. 요거. 네, 지금 아까 지금 지압을 하기 위해서 네, 소부혈을 네. 아마 찾다가 소부혈, 네. 아마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실 수 있는데 이 증상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말초혈관 순환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도 손가락에 어떤 인대나 힘줄 사이가 두꺼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절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손을 많이 이렇게 힘을 줘서 당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손가락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 좀 두꺼워지면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필 때 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탄발제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압을 하실 때는 네. 이 소부를 지압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팔꿈치 안쪽부터 굳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쪽도 많이 지압을 해주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이 손가락에 있는 불편감이 좋아질 수 있으십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아쇠 수지라 그래서 이게 꺾였다가 안 되죠. 이게 딱 잡아당기면 펴지는데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여기 그 힘줄이 좀 두꺼워진 부분이 있는데 많이 써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꽉 잡고서 뭐 취미 활동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네.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좋아지는데 이게 계속 불편하면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뭐 그 이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모세혈관 강화에 도움되는 운동법과 지압법을 화면으로 총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과 지압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산을 활용한 전신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우산을 짚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팔도 쭉 뻗어 밀어주세요. 이번엔 자리에 서서 우산을 어깨 뒤로 두고 양팔은 우산 뒤로 넘겨 가슴을 활짝 펴주는데요.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어서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운동법입니다. 우산을 목 뒤에 대고 누운 후 팔과 다리를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목을 돌리면서 다리를 굽혔다 펴주기를 반복한 뒤 손발을 힘차게 털어줍니다. 다음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지압법. 첫 번째는 손끝저림에 도움되는 지압법인데요. 주먹을 쥐었을 때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위인 소부혈. 이곳을 자극하면 손끝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두 번째는 다리 저림과 부종을 완화하는 지압법입니다. 발바닥 3분의 1 부분에서 움푹 들어간 부위인 용천혈. 이곳을 눌러 지압하면 발끝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요. 모세혈관 강화 지압법 마지막은 눈 건강에 도움되는 지압법입니다. 양쪽 눈썹 안쪽에 위치한 부분이 바로 찬죽혈인데요.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2, 3초간 지그시 지압해주면 눈의 건조와 피로를 완화할 수 있다고요.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법과 지압법 꼭 따라해보세요. 네, 운동법과 지압법 복습해봤고요. 계속해서 모세혈관 튼튼 건강법 이어가 볼게요. 모세혈관 청소하는 꿀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공개합니다. 궁금하다. 취침 1시간 전에 담금 목욕을 하라 나왔습니다. 네, 박 교수님. 수면은 뭐 건강 유지에 뭐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수면이 부족하고 수면 위생이 안 좋으면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긴장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혈압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근육도 긴장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모세혈관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걸 좀 해결하는 건 이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욕을 1시간 정도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저리다 그래서 혈류 상태가 안 좋은 걸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너무 넣고 계시면 네. 그 산소 요구량이 많아져요, 조직에. 그런데 네. 이제 혈류 공급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전신 쑥 들어가서 나오는 거를 미지근한 물에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휴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영양 섭취잖아요. 그 부분 짚어드릴게요. 모세혈관이 살아나는 3색 컬러 푸드. 노랑, 보라, 빨간색을 먹어라. 이 앞에다 저희가 실제로 좀 갖다 놔봤는데요. 모세혈관 도우미 식품 첫 번째 노란색 식품으로 오렌지, 자몽, 감귤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시면 짠 보라색 식품들이에요. 포도, 블루베리,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빨간색이었죠. 토마토, 사과, 그리고 체리까지. 박 교수님. 네. 이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많은 음식들인데 이거는 혈관벽을 이제 두껍게 해도 튼튼하게 해줘서 모세혈관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색깔이 있는 과일들을 드시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모세혈관에 매일 그 한두 잔씩 먹어서 건강을 좀 좋아하게 할 수 있는 차는 없을까요? 저는 한방차 같은 보리차 거.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날이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시원하게 냉보리차 아마 많이 드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예, 뭐 물론 보리차에도 뭐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춰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복용하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보리라는 성분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냉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차게 또 과다하게 드실 때는 뭐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좀 속이 찬 보신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몸이 차면서 손발도 많이 차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계피차를 추천드립니다. 예, 계피는 사실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실제로 말초에는 혈관을 많이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계피차를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그리고 뭐 땀이 많은데 또 땀 내면 개운하다라고 하시는 맞아요. 그런 체질의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칡차, 예, 칡차를 드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칡이 이 한의학적으로는 갈근이라고 해서 뭐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은 칡이 갈근의 효능이 뭐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땀을 내면서 순환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이런 뭔가 잘 쌓여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은 분들의 모세혈관 순환에는 이런 식차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